근데 여기 보게 되면 심리적 결핍을 채우는 것. 아이 기자가 아주 날카롭게 본 것 같아요. 사람이 보통 내면이 허하면 자꾸 외면을 추구하려고 하고요. 내면이 꽉 차 있으면요, 우리 홍 감독님처럼 이렇게 수수하게 하고 다닙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막 사기도 당하고 그냥 뭐. 근데 여기도 기사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속이 허하기 때문에 뭔가 영원한 걸 갈구하고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꾸 외면으로 치장을 하는 경향이 인간의 그 본질상 나타나는 게 경향이 있다. 내면이 꽉 차 있으면요, 겉은 좀 수터분해도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 그래서 우리가 재력에 자꾸 몸을 또 맡기고 온 정신을 쏟는데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명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보시면은 이 MK 세대라 하면 10대, 20대 뭐 그런 젊은 세대가 네. 이제 명품을 굉장히 많이 소비한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했는데, 이 조사를 했는데 백화점의 명품 소비가 18.3% 그리고 해외 유명 브랜드 31.5%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청년 실업률과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되려 이 명품 소비는 엄청나게 증가해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명품 딱 이제 출시한다 그러면 줄을 서서 사는 거예요. 아니, 돈이 어디서 났지? 근데 줄을 서서 사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대행 알바를 모집하는 거예요. 어허. 저 줄을 얘네가 너무 알바야 기니까. 지금 그럼? 알바도 있고 본인이 가서 처음 본인이 줄 서는 사람도 많고. 요새 대파리도 많잖아요. 네. 대팔렘. 네. 아 그럼 이게 사고. 할인한 걸 싸게 사서 대파는 거야, 비싸게? 아니 아니, 그 그냥 출시하는 정가를 사서 새로 더 출시하는 붙여서? 거. 더 붙여서 그죠, 프리미엄 그죠. 붙여서 파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그 한정판으로 이제 나오니까 명품이. 맞아. 한정판이니까 네. 난리가 났어 지금. 그래서 이 대행 알바 한정판. 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된대요. 이 줄 서는 게. 괜찮네. 직장 그만두고 그거 하세요. 강 PD 저 강 PD 아니야? 여기 주소 있는. 영상으로 하나 따왔습니다. 전반적인 소비가 줄었지만 고가의 명품 시장만큼은 유독 예외였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의미하는 이 가심비를 중시하는 MZ 세대 젊은 층은 명품 구매의 이게 큰 명품이야?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노트북이?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개점까지 1시간이 남았는데도 백화점 명품관 앞에 뭐야, 긴 이게? 줄이 옛날 생겼습니다. 그래? 아이폰 살 때처럼 막 오랜 그런 거. 기다림을 아니, 그냥 예상이라도 캔슬 하는데 새벽에 간이 나와서 의자를 새벽 준비한 오메. 사람으로 눈에 오메. 띕니다. 자꾸 국내 명품 올라가네. 시장의 호황은 MZ 세대로 불리는 일이라고 2030 했던 세대의 것 소비가 뒷받침이 됐습니다. 이들은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먼저 아니, 고려하는데 야. SNS를 통해 고가의 물건 소비를 하늘을 과시하는 대기해? 플렉스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입니다. 실제 백화점 명품 구매 고객의 절반이 20대와 30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MZ 세대? 이들은 명품을 사서 즐기다가 중고로 되파는 리셀에도 자유롭습니다. 네, 중고로 대파는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오케이. 네. 그 뭐냐 이제 중고로 팔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제 적고요. 이제 저것의 소비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쓰다가 이제 중고로 팔고 또 다른 그 명품을 또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재 테스트 우리 홍 감독님 MG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밀레니엄. 오. Z는 뭐지?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아니야? 제- G 아니야 그럼? 아 이거를 아재들이네. 맞네요. 맞아, 아재가 맞아. 확실합니다. 이게 A, B, C, D, E, F, G 해서 마지막에 알파벳이 Z가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 마지막 세대, 마지막 알파벳으로 마지막 세대에 걸린다. 제로, 2000. 명품 산업에 대해서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치품이다, 사치한다에 대해서 안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명품 산업의 어떤 영향이 뭐가 있냐? 상품의 양극단화를 가져와요. 예를 들면 아이서티나 아반떼, 프라이드 같은 차 있잖아요. 이런 차종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경차 아니면은 이제 중대형급 차. 그쪽으로밖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회사들이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그러면은 명품 산업에 대해서 일단 안 좋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뭐 있냐? 그 성경에는 이 명품 산업을 생산자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누가? 예, 바울과 네. 그리고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있어요. 네.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주장사 루디아는 이제 보라색, 자주색 염료를 만들어서 물들여 가지고 천을 파는 사람인데 그 당시는 염료 기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달팽이 고동 내장을 깨트려 가지고 그 남색의 그 내장을 모아 가지고 옷감에다가 이제 물을 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페니키아 지역에서 그 달팽이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페닉 달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염료로 물을 들여가지고 자주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겠지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 다른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벌써. 그래서 높은 계층들이 하는 것이고 텐트 메이커로 살았던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로 텐트가 우리가 지금 뭐 천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왕들이 이동식 별장 같은 그런 거가 된다 하는 거죠. 명품에 대해서 뭐 명품 가지고 있는 거 솔직히 좀 커밍아웃 해봐요. 우리 덕국장님 명품 뭐 가지고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에이. 진짜 저는 진짜 근검절약과 검소함을 미덕으로 살기 때문에 네. 명품이랑 저는 거리가 네. 너무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 우리 홍 감독님. 한예림 집사도 아주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명품이 없습니다. 저는 없고 저는 짝퉁을 좋아합니다. 오늘 또 이거 샀잖아. 이거 이거 뭐야?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또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거 중국산. 갤럭시 왔 2만 원짜리 짝퉁 갤럭시와 목사님 있을 것 같아. 목사님은 네. 사면은 일단 좋은 것만 사요. 맞아, 뭐 좋은 거 일단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제가 요즘에 기자회견 오늘도 하고 왔는데 일단 네. 가면 제가 이게 생긴 게 굉장히 금수저 같이 생겼나 봐요. 오늘 제일 웃겼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명품 아니냐, 사람이 명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우리 김기 집사님한테 그 또 온갖 이거 봐, 반지 이렇게 혼자 끼고 있다. 이거 봐, 반지. 이거 우리 결혼 있어 반지? 결혼 저 반지. 있는데요. 나만 없네. 이러니까 욕 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는 결혼 바지 왜 빼고 반지가 다녀? 끊어졌어. 하도 차가지고. 말이 돼. 말이 돼? 이게 무슨 끊어지지. 24K니까 무슨? 24K야. 이게 반지는 24K로. 반지가 끊어진대. 말이 돼. 그러면은 쇼넬.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이 명품을 사거나 이거를 생산해서 파는 거나 이게 괜찮은 겁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써보면 다르긴 해. 음. 뭐가 다르냐면은 오래 가요. 저도 지갑을 그냥 문방구에서 싸구려 그냥 이렇게 목에 거는 거를 샀는데 그냥 몇 번 하니까 너덜너덜 헤어지고 그냥 막 껍데기 벗겨지고 네. 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품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이름이 있는 거를 제가 강남 어떤 그 노점에서 샀거든요. 근데 그게 산지가 제가 10년 전에 샀거든요. 네. 지금도 제가 가지고 다녀. 근데도 이게 1급 짭이다 보니까 오래가. 짭을 샀다고요? 근데 그 짭이 자판에서 그 아저씨가 나한테 이랬어. 5년 안에 떨어지면 100% 내가 환불해준다. 그 아저씨 다음날 안 계실 거니까. 내가 그때가 내가 공익으로 근무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소비는 해서 뭐 이 가방 뭐 샤넬 1, 샤넬 2, 샤넬 3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뭐 나는 그런 거 사도 뭐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은 그게 또 카푸어처럼 그죠? 백푸어가 돼가지고 그거 가방 막 서너 개 사고 손가락 빨고 있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고 다만 아까 제가 샀던 지갑처럼 자주 바꾸면은 또 소비가 심해. 너무 낡아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그럴 바에는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거를 오래 쓸 수 있게 사는 거는 괜찮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이건 사실 약간 좀 이제 옛날 어르신 스타일이고요. 저 같은 스타일은요. 이런 거 2만 원짜리. MZ 세대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2만 어른 원짜리. 저 같은 어린 세대들은 2만 원짜리 10번 사갖고 그냥 계속 바꾸는 게 낫다. 그런 재미. 장비가 계속 바뀌어. 그래서 다이소 최고 그래서 나왔어. 계속 바꾸는 거예요, 싼 걸로. 쇼파도 한 번 어르신들 한 번 사면 몇백만 원짜리 딱 해갖고 20년 쓰잖아요. 저희는 그냥 30만 원짜리 사갖고 10번 바꾸자 이런 주의예요. 10번이면 300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똑같은 계산이 돈이니까 안 맞아. 똑같은 돈이니까 그때 계속 새 분위기로 바꾸자 새로. 이거죠. 아니 아까 그렇죠. 200만 원짜리 쇼파라 그래놓고 자기 이게 MZ 세대의 사고 방식입니다. 30만 원짜리 목사님. 10번 바꾼다 그러면 네. 자, 우리는 아무튼 MZ 세대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뭐 20, 30대의 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자, 다음 챕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그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청년층의 상황에 대해서 체감별 경제 고통 지수.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27.2, 60대는 18, 뭐 50대는 14.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 청년층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통계청의 발표에도 나오죠.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상위 20%와 하위 20%의 이 자산 규모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네. 이상 나네. 그렇지.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증식한 상위 20%는 1년 동안 자기
재력이 증가한 금액만 7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근데 하위 계층은 7천만 원 이게 없는 거예요. 증가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 학계에서 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상 소비와 보복 소비가 아마 이유가 아닐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보상 소비는 뭐냐? 심리적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집을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고 어차피 집 못 산다. 그러니까 월급 생활하면서 집 사려고 저축하느니 그냥 지금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라도 좋은 거 사자. 그리고 보복 소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어려운 현실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지잖아요. 여러 가지가 막 네. 생계도 어렵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이런 거 사가지고 충족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이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품을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고등학생들도 명품을 많이 사요. 맞아요. 알바를 해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화, 플렉스 문화가 된 거예요. 지금. 플렉스가 뭐예요? 이게 아, 나 오늘 질렀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나 그냥 아우 스트레스 받는데 나 오늘 질렀어. 해봤어요 그런 거? 좀 못 해봤어요. 홍 감독님은 나 이거 좀 쐈어. 나 오늘 카메라 바꿨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이렇게 드러내는 거 좋아하는 장비 스타일이 오늘 아니고 또 장비 또 바꿨어. 제가 아니라 옛날에 뭐 약간 나는 스트레스, 가만히 있다가 약간 그걸로 스트레스 풀죠. 오늘 장비 바꿨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와이프가 보고 있습니다. 저 그냥 하루 그냥 근근히 성실히 일하면서 칼부가 갚으면서 합니다. 칼부값 네, 갚으면서. 제가 뭐 다 일하려고 하는 거지 뭐 네. 플렉스 하려고 사는 건 전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네. 명품을 사는 그 어떤 조건이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명품이 좋은 그런 양질의 그런 게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돈이 많으면 명품 사도 되는 건가?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심리적 결핍을 채우는 것. 이 기자가 아주 날카롭게 본 것 같아요. 사람이 보통 내면이 허하면 자꾸 외면을 추구하려고 하고요. 내면이 꽉 차 있으면요, 우리 그 홍 감독님처럼 이렇게 수수하게 하고 다닙니다. 네. 예. 그리고 막 사기도 당하고 그냥 뭐 이렇게 물건도 사고 이렇게 내면에 꽉 차 있으면요, 외면에 그렇게 뭐 이렇게 시장 안 해요. 그게 진리죠. 예. 근데 여기도 기사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속이 허하기 때문에 뭔가 영원한 걸 갈구하고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꾸 외면으로 치장을 하는 경향이 인간의 그 본질상 나타나는 게 경향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내면이 꽉 차 있으면요, 겉은 좀 스터분해도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라는 것도 힘이거든요. 재력이 아니라 매력. 그래서 우리가 재력에 자꾸 몸을 또 맡기고 온 정신을 쏟는데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일단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은 좀 비싼 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바친 것이 저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는 평가를 내리죠. 그렇게 돈이 많고 명품백 2-3개 사는 게 부담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물 생활이 정말 10분의 1을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비례적으로 과부가 2렙돈 내는 것처럼 내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재물 관계를, 대물 관계를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가방 하나 산다 한들 자기의 그 비례적인 재정 안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견고하고 장구하게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쓰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주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자기 차가 잘 쓰다가 또 차 필요한 사람한테 넘겨주고 얼마나 좋아요. 전 그런 거는 좋은데, 비례적으로 과부의 2렙돈에 못 미치는 부자의 건물 생활, 대물 관계 생활은 이거는 회개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